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혜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걷기 명상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걷기 명상은 내 발이 바닥에 닿을 때 그 감각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느껴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일 걷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수련이 될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 속에서의 걷기는 일상생활에서의 걷기와 다릅니다. 일상에서의 걷기가 하나의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이 목적이라면 명상 속에서의 걷기는 이동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걷기 명상은 어떤 다른 지점으로의 공간 이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이 순간 현재로 향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걷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가들이 최초로 걷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면 걷는다는 게 쉽지 않고 참으로 놀라운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두 발은 몸 전체를 지탱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신체 기관이고 이 작은 두 발로 균형을 잡으며 몸을 이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걷기 명상을 통해 바로 이 경이로운 현상으로서의 걷기를 이동을 위한 수단적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각의 순간으로서 경험하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은 천천히 발을 이동하며 자각하는 수련입니다. 우선 발꿈치를 듭니다. 그 다음 발꿈치를 올려서 완전히 발을 지면에서 뗍니다. 그리고서 발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발을 지면으로 내려놓습니다. 걷기 명상은 발을 들고 나아가고 내려놓을 때까지의 모든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발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매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처음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 발을 들어서 나가고 내려놓고 그와 동시에 다른 발을 들어서 나가고 내려놓는 움직임을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순간순간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발을 들고 나가고 내려놓는 모든 움직임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에는 발꿈치에서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천천히 지면에서 떼고 또 천천히 지면에 내려놓습니다. 바닥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신발이나 양말을 벗어도 좋습니다. 시선은 5보 정도 앞을 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발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두 팔을 뒷짐지거나 앞으로 손을 모아서 발에만 온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2주일 정도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차츰차츰 익숙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면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상시 속도로 걸어도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빨리 걷거나 달릴 때에도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걷기 명상 처음 단계에서는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10걸음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5m 정도의 공간에서 수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외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수련할 수 있습니다. 걷기 도중에는 마음이 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산란하게 움직이고 달아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리기만 해주십시오. 내가 발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갔구나 라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발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끝나면 걷기 중 느꼈던 감각, 느낌, 생각 등을 차분히 기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걷기 명상을 같이 해봅시다. 양발은 고관절 넓이로 벌린 채 11자 모양으로 나란히 두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서봅니다. 양팔은 몸통 측면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거나 두 손을 뒷짐지거나 혹은 몸 앞에서 편안하게 맞잡습니다. 우선 제자리에 똑바로 서서 몸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알아차립니다. 어떠한 감각, 느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허용하면서 지켜봅니다. 이제 의식을 발로 가져가 봅니다. 지금 발이 바닥과 닿는 느낌, 내 체중이 발을 통해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체중이 오른쪽 다리에 실리도록 하면서 왼발을 바닥에서 뗀 뒤 천천히 앞으로 나가 봅니다. 이렇게 나간 왼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른발을 들고 왼발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가고 바닥에 닿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왼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발꿈치, 발바닥, 발가락, 각 부위마다 느껴지는 감각에 온전한 주의를 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천천히 걷습니다. 발을 들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닿는 동작을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도 좋습니다. 듬, 나아감, 내려놓음, 다음, 이런 식으로 걷는 동작을 구분해서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호흡의 리듬에 맞춰 걸음을 걸어도 좋습니다. 들숨과 함께 발을 들고 나아가고 날숨과 함께 발을 내려놓고 닿는 식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공간의 한쪽 끝에 도달했으면 멈추어 서서 천천히 방향을 돌려봅니다. 이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차립니다. 몸을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봅니다. 발을 들고 나아가고 내려놓고 닿을 때마다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걷다 보면 자신의 특유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또 평상시처럼 빨리 걷고 싶다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습관대로 빨리 걷고 싶거나 평상시 걸음걸이로 걷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려 봅니다. 걷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발이 아닌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는 마음을 알아차린 후 다시 발의 감각으로 주의를 이동시킵니다. 발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현재 내 몸이 걷는 동작에 마음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방황합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발과 걷는 움직임으로 주의를 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계속 들떠있고 방황한다면 잠시 걷기를 멈추고 몸과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지속적인 마음 챙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 걷다가 몸 전체로 주의를 확장시켜 발의 감각 이외에 다른 감각들로 마음 챙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몸 주변에까지 주의를 확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주변의 풍경이나 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의 느낌 등으로 알아차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한다면 언제라도 바닥과 닿는 발바닥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어느 때건 걷기의 핵심은 발의 전체적인 알아차림 속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걷기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서서 몸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걷기 이후 몸에 남아있는 움직임이나 감각, 전체적인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성실히 걷기 명상을 수행한 자기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소개한 걷기 명상과 앞서 소개한 바디 스캔이나 요가는 몸과 연관된 MBSR의 대표적인 수련들입니다. 몸과 연관된 수련들을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던 통증을 알아차리면서 특정 부위가 습관적으로 긴장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증 알아차리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몸과 연관된 수련 중에 여러분이 통증을 느낀다면 우선적으로 그 통증이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성 통증은 대개 물리적 부상이나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만성 통증의 경우는 물리적 원인 이외에도 두려움, 혼란, 분노, 슬픔 같이 인지적이고도 감정적인 요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단순한 의료적 처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마음 챙김이 통증과 고통을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고통의 많은 부분들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몸의 통증을 느낄 때 그 부위에 따뜻한 주의를 보내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피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인데
무엇하러 일부러 거기에 주의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의학적으로 치료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의식을 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단지 신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체 감각은 신경섬유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이 메시지들이 등록되어 통증으로 이름 붙여서 해석됩니다. 그런데 고등인지 기능이나 정서 기능은 통증을 해석하는 중추신경계의 뇌의 경로와 많이 겹쳐집니다. 다양한 뇌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감각적 통증은 정서적이고도 인지적인 측면들과 결합해서 고통으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따라서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신체 감각에서 느껴지는 1차적인 통증 외에도 신체 감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이 다가오면 이에 대한 나의 자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힘들어. 못 참겠어. 언제까지 아파야 되지? 희망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통증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증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내 마음이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통증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긴장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관련 근육이 수축되거나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더 큰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증 부위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긴장되면서 통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더 위축되면서 더 큰 두려움이나 혼란, 분노,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들은 많은 경우 실제 통증보다 더 확대해서 느끼게 만들면서 우리가 통증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과 싸우기보다는 통증에 결합된 나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들을 분리시켜서 통증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통증을 나쁘다고 이름 붙이고 그 감각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고 사라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증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과 자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통증이 나에게서 일으키는 분노나 좌절의 느낌, 힘겨운 감정들을 내려놓고 단지 이 순간을 수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록 신체의 통증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들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에 대한 습관적 반응이 실제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반응을 내려놓고 통증 자체만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통증을 느끼면 위축되면서 더 아프면 어떡하나, 심지어 아픔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만 또 기적처럼 나을 수도 있고 좋은 치료와 함께 회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금 나의 고통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한순간에 하나씩의 통증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통증과 함께 있고 다음에 통증이 일어나면 그건 그때 가서 알아차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면 됩니다. 명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통증의 경험 중에 이런 식으로 깨어 있을 때 놀랍게도 평온의 순간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감각이나 감정, 생각과 동일시할 때 나타났던 커다란 혼란과 고통이 줄어들고 내적인 동요가 없는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통증을 하나의 매개로 해서 나의 존재에 이미 항상 깃들여져 있었던 평온과 고요, 그리고 깨달음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는 육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몸을 사용하며 몸을 돌보며 살아가고 몸 자체는 기적적인 우리의 일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존재 전체가 단순히 몸으로만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몸이 우리의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하물며 몸의 통증은 더더욱 우리의 존재와 일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존재의 영역은 관념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지켜보고 깨어있는 존재의 차원에 맞닿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자동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사고와 다양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명상을 세게 밀어붙이거나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은 천천히 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내와 수용으로 부드럽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통증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통증과의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통증의 희생자가 아니라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증 알아차리기와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스탑이라는 기억하기 좋은 간단한 명상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탑은 4가지의 영어 동사 첫 글자들을 모은 것인데요. 한번 보시죠. S는 멈추다, 즉 stop의 첫 글자이고요. T는 숨쉬다, 즉 take a breath의 첫 글자입니다. O는 지켜보다, observe의 첫 글자이고 P는 나아가다, proceed의 첫 글자입니다. stop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호흡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감각 등을 지켜보고 그런 다음 하던 일들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이 하루 중에서 긴장을 느끼거나 혼란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탑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서 삶의 균형을 찾게 도와줍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의미도 선명한 스탑, 항상 잊지 말고 적용해 보기를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걷기 명상과 오늘 배운 스탑과 통증 알아차리기를 꾸준히 적용해 보면서 매일매일 수련해 나갑시다.